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무브랩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누추한 곳에 찾아주셔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저는 용인대학교 원래 유도학과를 졸업했고요. 네, 졸업한 학사 편입으로 물리치료학과 졸업했고, 면허 있고, 그 다음에 윤영중의대학이라고 침구학, 석사하고 또 박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중용이 뭐냐. 사실 수축과 이완만 있지 중립이라는 표현을 잘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액틴 마이오신이 이제 모아지는 건 수축, 풀어지는 건 중립, 늘어나는 건 이완. 그런 관점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관절의 작용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 그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팔을 들었을 때 이거는 외전인가요, 내전인가요 부분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이거는 뭐예요? 외전이에요, 내전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하면 외전이고 여기서 시작하면 내전인가요? 애매하잖아요. 근데 의학이 애매하면 돼야 안 돼요. 의학은 애매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으려면 근육의 길이를 봐야 돼요. 그렇죠? 외전근은 삼각근은 짧아져 있고 기랑근은 늘어나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외전근이 짧아졌기 때문에 외전이 돼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죠? 외전 근육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전 근육이 짧아졌기 때문에 이거 누가 봐도 내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면 내전이고 올라가면 외전 보통 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용이 중립이 없으면 중립은 해부학 자세인데 해부학 자세에서 시작이 아니라 그냥 올라가면 외전 내려가면 내전 애매하다 보니까 사실은 적용도 애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약간 있더라. 그래서 저는 중의학에서 중용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고요. 저는 삼성 레포츠 바디워크 강사 재활 강사고 현재 여기 대표로 있고요. 수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교육할 때 가장 강조드리는 게 이론이에요. 이론. 많은 분들이 이론을 법칙처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론은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론은. 그렇죠. 그래서 이론이란 실증 속에 희박한 순관념적인 조직된 논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다?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확실하면 뭐예요? 법칙이라고 불리죠. 그럼 인체에서 이론은 뭘까요? 근육의 기능. 확실한가요? 근육의 기능? 확실해요? 우리 처음에 어떻게 배우죠? 근육의 작용은 기시 정지가 있고 정지에서 기시로 오는 방향이 작용. 그러면 기시가 정지로 가는 건 작용이 아닌가요? 그것도 작용이죠. 그럼 뭔가 이론이죠.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OKC가 나오고 이제 CKC가 나왔죠. 요즘은 이제 CKC는 뭐냐면 다친 사슬. 얘를 팔로 따지면 주먹이 내 몸 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손이 고정이 되면 몸이 앞으로도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근으로 따지면 요근은 고관절 굴곡근인데 요근은 요추에 붙어 있잖아요. 요추의 움직임도 관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장골근은 골반에 붙어 있다 보니까 골반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장요근 해가지고 굴곡 외전 외회전 그렇죠. 그럼 소전자가 요추로 가는 방향과 소전자가 장골로 가는 방향이 기능이 같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선생님한테 이걸 던지는 방향과 제가 선생님한테 던지는 방향이 같을까요? 전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건 다 이론인 거죠. 왜? 옛날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그대로 배웠는데 우리는 그대로 이게 맞나 보다라고 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시정지보다는 부착지로 암기를 하셔라. 부착지. 왜?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A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합쳐진 게 짝힘이기 때문에 부착지로 기억을 하셔야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근육의 기능도 이제 이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신장성 수축과 기랑근의 이완. 뭔지는 아시겠는데 같은 개념인데 다르죠. 그렇죠. 수축과 이완이 벌써 반대말 아닌가요? 그렇죠. 수축, 이완은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팔을 필 때 신장성 수축. 근데 기랑근 얘가 3두니까 주동근이니까 기랑근의 이완. 이 자격으로만 보면 둘이 같은 말이어야 되죠. 그렇죠. 이 수축, 신장성 수축. 이 뜻은 도대체 뭐지? 고민을 안 해보시면 안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장요근을 자꾸 움직여. 내릴 때 힘이 들어가. 신장성 수축을 따지면 정상이죠. 왜 내려갈 때 힘이 들어가는 게 신장 수축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완을 했으면 좋겠어. 긴장했던 게 긴장이 안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갔다가 하나, 둘, 셋 가지는 늘어나. 그럼 나머지 다섯에서, 넷, 다섯에서는 긴장이 돼 있어. 이건 뭐지? 3까지는 이완인데 4, 5까지는 신장소 수축이 되네? 이건 뭐지? 라는 의문점을 가졌던 게 이 내용이었어요. 그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00% 신장소 수축이 100% 옳다라고 알고 있는 것도 저는 이론에 해당한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릴 거고, 또 한의학은 또 부정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 양의사분들은 거의 다 부정하죠. 근데 근막경선은 또 오 하죠. 근막경선은 경락하고 거의 똑같아요. 중국에서도 경락이 지나가는 걸 경근이라고 하거든요. 경락이 지나가는 근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막경선하고 경락하고 12경락하고 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많아요. 한의학 이론은 안 믿겠는데 근막경선은 난 믿어. 나는 천문학은 신는데 천문학은 안 믿는데 몇 월 며칠을 하고 있어. 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또 현대의학이라고 100% 맞을 수가 있을까요? 바이블인가요? 인체의 바이블인가요? 그러면 한의학은 무조건 안 맞고 얘는 무조건 맞고 얘는 무조건 맞고 얘는 무조건 안 맞고가 아니라 인체에 대해서 똑같이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관점과 이론이 다를 뿐 적용하는 거는 똑같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론에 해당하는 거다. 법칙은 뭐냐? 인체의 법칙은 부착지는 변하지가 않죠. 근육의 부착지. 견갑하근이 소결절에 붙은 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간혹 가다가 요추가 5개인데 6개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6개거든요. 저 엑스레이 찍어, 여기 6개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혹 가다, 이건 뭐예요? 특이한 케이스지, 누구나 보통 사람들은 5개가 팩트죠. 그렇죠? 뼈대 개수와 형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시정지라고 부르지 말고 부착지로 불러서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장류근을 많이 올렸거든요. 장류근이 외전이라고요 하면서 많이 올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걷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팔자가 정상이고 일자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팔자로 걸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장류근은 외전이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거다. 그럼 뭐가 정상이냐? 수련자가 인으로 가면은 저희는 내외전, 플렉션 내전 내외전으로 보는 거고, 장골구는 외전, 플렉션으로 보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겠죠? 짝힘에 의해서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짝힘이 굉장히 많아요. 대형근도 짝힘이에요. 대형근도 뭐예요? 수평, 내전. 그럼 이거는 인클라인은 수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수평은 아니잖아요. 디클라인, 인클라인. 윗가슴, 아랫가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윗가슴 할 때는 아랫가슴이 늘어나. 근데 아랫가슴 내려갈 때는 윗가슴이 늘어나. 근데 수평으로 할 때는 세 가지 근육이 다 써. 그러니까 대흉근의 기능을 쓸 때 세 개 다 쓰여지는 공통된 작용으로 수평 내전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운동할 때는 밑으로 갈 때도 있고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외전도 있죠. 그렇죠? 내외전인데 신전의 내외전도 대흉근에 힘이 들어가나요? 아니라는 거죠. 반대죠. 신전의 내외전은 광배근, 굴곡의 내외전은 대흉근. 그러면 광배근과 대흉근은 굴곡과 신전이라는 기란 관계. 뭐의 공통점? 중립에서의 내외전일 때만 둘 다 광배근도 힘, 대흉근도 힘이 들어가는 중립에서의 내외전에서는 둘 다 들어가요. 근데 암기할 때 어떻게 외우냐면 내외전만 딱 기억해. 그러니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정확히 근육의 기능을 알지 못하면 사실 임상에서도 정확히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칙은 예외 없이 확정이 돼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뼈대 개수, 부착지, 인체 구조, 남녀는 바뀔 수가 없는 게 인체 구조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모르겠어. 기능 몰라. 안 믿어. 뭐가? 부착지에서 부착지로 이동하는 것만 다시 연구해 볼 거야. 라고 하고 그거를 다시 임상에 제가 환자들한테 적용했을 때 케이스가 나오네.
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무브랩의 임상근육학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뭔가 이상해? 그러면 해봐. 했는데 내외전했더니 요건 움직여. 근데 외회전했더니 요건 안 움직여. 그 움직이는 게 준가요? 안 움직이는 게 준가요?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움직이는 쪽으로 기능을 설정하는 게 맞겠죠. 그런 거를 저희가 조금은 수정한 게 이제 임상근육학이라고 하는 교육 내용입니다. 관점은 뭐냐? 인체를 보는 관점. 마사지 하시는 분들은 뭉치면 어떻게 하죠? 풀겠죠. 마사지로 풀겠죠. 물리치료사분들은 풀 수도 있고 ICT 붙일 수도 있고 뭐 텐스 붙이고 초음파하고 할 수도 있죠. 저는 움직이려고 그래요. 모든 근육을 움직여서 풀죠. 왜? 근육의 기능이 수축과 이완의 움직임이니까. 근막의 긴장과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을 구분해야 되는 게 근육이 긴장됐다고 해서 무조건 풀면은 움직임이 나와야만 그 근육이 회복이 된 건데 움직임은 그대로인데 풀게만 했어. 부드러워졌어. 근데 일어났더니 다시 뭉쳐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죠. 누웠을 때 승모근은 풀어진 것 같아. 근데 서서 만졌더니 다시 뭉쳐있어. 이런 경우 많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승모근은 예를 들면 승모근은 스캐플라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스캐플라의 정렬하고 연관성이 많겠죠. 누웠을 때는 립이 척추가 일자가 돼 있어. 승모근 열심히 풀었어. 근데 올라가는데 등이 또 말려 있어. 그러면 스캐플라가 상방회전되면서 또 짧아질 수 있고. 등이 후만이 되는 건 골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골반이 후만이 되면 척추가 하이포시스 되면서 스캐플라 자체도 상방회전이 돼요. 그럼 골반이라든지 흉추라든지 립의 정렬을 잡지 않으면 승모근은 다시 뭉칠 수 있죠. 또 오해돌기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있죠. 소흉근, 오해왕근, 이두근. 걔네가 짧아졌어. 그렇죠? 전방활주라고 그러잖아요. 상완근 전방활주. 전방활주 때문에 승모근이 긴장됐으면 얘네를 풀지 않으면 또 뭉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승모근만 풀어 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풀릴 수 있지만 일어나거나 활동했을 때는 다시 뭉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봤을 때 나는 망치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뭐든지 때리려고 하고 뭐든지 풀려고 하고 하는 거는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 관점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근육이 긴장된 거를 그러니까 경추가 틀어지거나 요추가 틀어진 거를 뼈만 틀어서 과연 맞춰질까? 항상성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 항상성이라는 거는 가소성에 의한 항상성도 있는 거예요. 변화된 상태를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도 있는 거죠. 변화된 상태에서 틀었어. 그럼 그게 유지가 되려면 뭔가의 활동이 필요해. 활동이 필요 없이 뼈만 틀어서는 다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제가 많이 시험하는 게 청골 틀어졌잖아요. 어저스트 한번 툭 해주고 걸어보세요. 오, 가벼워요. 갔다 오세요. 그리고 다시 보면 다시 뭉쳐있어요. 왜? 청골이 틀어지는 게 그 청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원인이 있는데 청골만 틀었다 그래서 100% 돌아오지는 않을 수 있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좋아졌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그 다음 케이스가 왔을 때 내가 똑같이 비슷한 원리로 적용하면 똑같은 케이스가 나오면 그건 실력이 돼요. 관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했을 때 나는 A라고 알고 있는데 여긴 B라고 얘기하네 하는 것도 그 무브랩의 관점이구나. 그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 아인슈타인 얘기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래요. 세게 하는 거 마사지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특화지 사실 외국의 스파 문화 보면 세게 하는 문화도 많이 없어요. 그 때문에 세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이론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도수 운동이라고 불러요. 도수 운동은 근육학 관점이에요. 근육학 관점. 예를 들어 뼈를 위주로 보시는 분은 뼈만 맞추면 모든 게 좋아진다라는 관점이에요. 뼈의 정렬만 맞으면. 근데 저희는 관절을 움직이는 건 뭐죠? 관절을 움직이는 건 근육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절이 움직였을 때 근육이 작용하는 거는 정상적이지만 근육이 작용을 안 했을 때는 관절이 움직여도 그 근육은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해요. 어떤 사람은 가슴 운동이 잘 돼. 어떤 사람은 삼두로 밀어. 어떤 사람은 삼각근으로 밀어. 그럼 대흉근 입장에서는 똑같이 수평 내전의 형태를 나와도 얘는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가 되는 거죠. 그죠? 왜 다른 근육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관절 보시는 분들은 아 수평 내전하면은 대흉근 당연히 써. 라는 관점이 그러니까 뼈를 보시는 관점과 아니야 수평 내전을 해도 안 써질 수 있어. 못 쓸 수 있어. 그게 근육학 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관절을 움직이는 건 근육이고 근육과 근막의 문제로 인한 관절의 가동성 제한. 모빌라이제이션 많이 하잖아요. 물리치료에서 관절만. 그것도 웃기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관절의 문제를 왜 관절에서만 보지? 자동차의 문제가 자동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운전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이 뭔가 안 움직인다든지 긴장된다든지 과긴장돼서 안 움직이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능을 아예 못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관절을 못 움직인다면 그게 근육의 문제일 가능성도 높다. 예를 들어 오십견이 있어요. 오십견이 있으면은 미끄럼하고 구름하고 잡아 당기고 하죠. 근데 만약에 스캐플라가 고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외전이 안 돼요. 내외전, 외외전도 잘 안 돼요. 그럼 이 스캐플라가 고상된 게 문제지. 고상된 건 뭐죠? 승모근이 짧아져 있고 하부 승모근은 늘어나 있고 그런 불균형을 먼저 보고 정렬이 바른 상태에서도 관절이 안 좋을 때는 관절을 볼 수 있지만 정렬이 틀어진 상태에서는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만 해서는 그때는 뭔가 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까 말한 것처럼 집에 갔을 때는 환자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시 아파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럼 그거를 반복해서 10번 하면 좋아질까요? 100번 하면 좋아질까요? 라는 관점. 도수 운동의 가장 핵심은 촉진이에요. 마사지 하시는 분 촉진을 많이 하시겠지만 내가 이 근육을 만졌을 때 이 근육이 어떤 근육인지 알아야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목에 신경근들 많잖아요. 그렇죠? 두방극근이 있고 경판상근이 있고 또 경장늑근이 있고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방향성이. 그래서 두방극근 같은 경우는 횡돌기에 붙어 있고 두판상근 같은 경우는 극돌기에 붙어 있고 방향성이 다른데 가운데 만졌는데 이게 어떤 근육인지를 모르면 방향성에 대한 방식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촉진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까 말씀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방향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근섬유의 움직임, 수축과 이완, 골격근은 수위근이죠. 수위근은 뭐를 컨트롤하는 걸까요? 힘주고 힘 빼는 걸 컨트롤하는 걸까요? 수축과 이완을 컨트롤하는 걸까요? 뒤에 내용 나오거든요. 보통은 긴장으로 알아요. 긴장.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능동적으로 수축할 수 있지만 능동적으로 이완은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왜 수위근이야? 근데 왜 수위근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이완을 할 수 없으면 반수위근 해야지. 그렇죠? 불수위근을 해야죠.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팔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수축과 이완의 개념으로는 컨트롤 가능한데 예를 들어 텀블러의 무게가 1kg예요. 근데 야 0.5kg만 빼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컨트롤 안 되죠. 그렇죠? 야 0.1kg 힘만 빼봐. 컨트롤 돼야 안 돼요? 그거는 긴장의 조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막의 긴장과 근섬유의 수축과 이완의 컨트롤을 조금은 섞어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걸 좀 조절하시면 뒤에 또 내용 나오니까 그래서 촉진과 근섬유 움직임을 호흡을 통해 호흡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호흡에 의해서 1형 근섬유와 2형 근섬유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1형 근섬유를 1형 근육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호흡에 집중을 시켜 기능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이완의 집중과 수축에 집중을 해서 촉진에 손을 대고 수축할 때는 후, 풀 때는 마시고 수축 후 마시고 하면서 이 사람이 움직임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촉진이 곧 뭐다? 체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체감각. 감각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마사지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하면 또 긴장을 해. 그러니까 너무 세게가 아니라 이 사람이 깨울 만큼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뺨을 막 때리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거예요.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났어? 그럼 한번 움직여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야, 못 움직이는 거 막 때려. 때려서 깨웠어. 그 다음에 무거운 거 막 들게 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근섬유를 깨우기 위한 호흡에 의해서 집중시켜서 움직이는 패턴을 저희는 하고 있다. 저희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은 촉진하고 펑셔널 마사지가 이제 레벨 1에 속하고요. 레벨 2가 1차적으로 모든 근육을 다 움직이게, 안면 근육 빼고, SCM, 뭐 롱고스콜리, 경장근, 뭐 후경골근, 뭐 스라근, 또 추체근, 또 골반 저근, 뭐 폐쇄근 이런 거 다 손을 대서 움직이는 형식을 만드는 게 1차원적인 근육별 도수 운동. 3차원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 단두가 뭉쳐 있어요. 보통 풀죠. 손 풀지 않고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두근이 어디 붙어 있지? 아, 비골대에 붙어 있지. 비골대가 틀어지면 햄스트링도 긴장될 수 있는데 비골대에 붙어 있는 근육은 뭐가 있지? 비골근하고 장비골근, 단비골근, 또 장무지 굴근. 얘네가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비골이 틀어져서 햄스트링이 대퇴이두 단두가 긴장된 거라면 대퇴이두 단두에 또 대둔근 섬유 붙어 있거든요. 대둔근이 하나는 IT 밴드로 가고 하나는 대퇴골로 오잖아요. 미골 쪽 섬유가 대퇴골로 와요. 그 미골 쪽 섬유랑 대퇴이두 단두랑 붙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엉덩이 그 미골 섬유가 약해서 햄스트링이 긴장된 거라면 그럼 그 섬유들이 움직여야 대퇴이두 단두가 톤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제가 막 그런 말 많이 써놓잖아요. 소흉근을 풀면 땡땡땡을 하세요. 보면은 이제 알려드리죠. 뭐 어디 하라. 그래서 잘 되셨던 부분도 있고 안 되셨던 부분도 있고 안 된 거는 다른 케이스였던 거고. 그래서 하나가 A는 B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는 A, B, C, D, E, F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보통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론을 설명을 드려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좀 이따 나오는 무브랩의 관점 요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게 3차원적인 관점. 그래서 보통 요거 할 때 다 알려드리긴 해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교육을 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저희 총 3가지 패턴으로 도수운동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재활의 관점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PT, 웨이트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근육을 강화하면은 근육이 좋아진대. 그렇죠?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뭐 허리 아프신 분 데드리프트에서 좋아졌다는 분도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모든 사람한테 적용했다가는 오히려 손상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치료의 효과는 좀 덜할 수 있지만 오히려 손상을 입히는 걸 덜해야 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10%만 좋아져. 그럼 그 의사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받아도 좋아지진 않았지만 망가지지 않으면 일단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치료의 효과보다 손상 일으키는 효과를 좀 덜 해야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PT 하시는 분들은 근육 강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죠. 그렇죠? 또 마사지 하시거나 컨디셔닝 하시는 분들은 긴장된 근육을 풀려고 또 재활을 또 많이 하시고 다 맞는 거죠. 필라테스에서는 코어를 강화하면 또 재활에 또 좋다라고 해서 코어를 강화하고 틀린 건 하나도 없죠.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했다고 가동성 회복이 될까요? 근육 강화하면 가동성 회복이 되나요? 바디빌더는 뭐 요가처럼 막 되진 않죠. 스트레칭해서 가동성 좋아진 사람 보셨나요? 제 회원님 중에 그러신 분 있어요. 나는 10년 동안 스트레칭 수업 받았는데 똑같다고. 그게 왜냐면 신장반사 때문에 그래요. 저는 스트레칭을 나오지만 긴장시키지 말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긴장하지 않을 만큼. 스트레칭의 목적이 뭐죠? 늘리려고. 근데 스트레칭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땡겨요. 그럼 늘리다와 당겨다가 같은 말이에요? 아니죠. 그럼 당기지 않을 만큼만 갔다가 다시 모았다가 다시 늘려. 다시 모았다가 다시 늘리면 오히려 잘 늘어나. 근데 당기는 것만큼 계속 있어. 그럼 1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더 당기고 더 긴장될 수도 있다. 스트레칭의 강도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긴장된 근육 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모근을 풀었는데 여러 원인에 의해서 승모근이 문제가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승모근은 다시 뭉칠 수 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만 풀어서는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코어 강화. 코어 강화라는 게 뭐죠? 코어. 복행근 강화, 뭐 기립근 강화. 그럼 허리가 아픈 원인은 코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요근이 문제가 생기는데 코어가 강화했다고 요근이 좋아진다? 그것도 문제가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죠. 또 기립근의 문제가 코어를 강화하면 좋아진다? 글쎄. 요방연근이 문제가 코어를 강화하면 좋아진다? 글쎄. 하우거근이 아픈데 하우거근이 아파서 허리가 아픈 게 코어를 강화하면 좋아진다? 글쎄. 코어가 약했을 때 강화하면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그렇죠. 다른 원인에 의해서 허리가 아픈 거를 무조건 코어 강화한다고 해서 다 허리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코어 강화하다가 그 아픈 부위가 아플 수도 있어요. 코어 운동하려면 기립근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기립근이 긴장돼 있어. 이미 짧아져서 코어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허리가 안 늘어나서 할 때마다 아파. 아픈 거 참으라고 해야 코어가 강화되면 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레그레이즈 잘못하다가 허리가 더 아프신 분도 많죠. 그러니까 레그레이즈 해서 허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의사들은 복부 운동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했던 말. 바바리맨 잡으려고 바바리 코트를 못 입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부는 기립근하고 기랑 관계예요. 그렇죠? 복부가 늘어나서 전방경사 있으면 허리는 짧아져요. 그럼 짧아진 거를 푸는 게 아니라 복부 운동을 해서 원래 골반 정렬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레그레이즈 하니까 레그레이즈 하면 허리 아프니까 복부 운동하지 마세요는 잘못된 거죠. 레그레이즈를 잘 시켜야지. 운동을 잘 시켜야죠. 레그레이즈라고 해서 다리만 들었다 놨다 하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리치료에서는 관점이 뭐죠? 물리치료의 재활의 관점이 뭐죠? 가동성 회복이죠. 가동성 제한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관절 가동성 안 나오시면은 장애 등급을 매겨요. 장애 등급을 매겨서 장애인 판정을 내려주는 물리치료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긴 하는데, 가동성에 제한이 있으시면 그만큼 장애 판정을 줄 정도로 물리치료에서는 가동성 회복을 포커스로 많이 두죠. 그래서 요거 다 맞는 말이긴 하는데, 요거 한다고 가동성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그럼 포괄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야지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재활의 관점에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통증이 없으면 재활할 필요가 없을까요? 통증이 없으면? 예를 들어 목이 아파. 처음에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안 아파지죠. 목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요. 그렇죠? 가동성에 제한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왜 안 느끼는 거다? 그만큼 안 쓰기 때문에. 그만큼 가동성을 안 쓰기 때문에 안 아픈 거를 재활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 그 목의 가동성 때문에 더 어떻게 된다? 다른 근육이 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만 돌려서 봐야 될 걸 목이 안 들어가니까 몸을 더 써버려 이렇게. 그럼 목의 기능을 누가 대신 쓰는 거예요? 기립근이나 광배근이나 다른 근육이 대신해서 만약에 걔가 아프다면 걔가 아픈 게 목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는 가동성 회복을 확실히 만들어주는 게 통증 예방에도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위에서 나온 내용의 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은 뭐냐면요. 경관 리듬 아시죠? 경관 리듬. 경관 리듬도 사실은 저는 운동하시는 분들의 약간 뭐랄까 주먹구구 주칙? 올라갈 때는 경관 리듬이야. 내려갈 때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바디빌더 광배 운동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방교전 안 시키죠. 중립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팔만 내리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올라갈 때도 경관 리듬이면 내려올 때도 경관 리듬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뉴트럴에서 올라가는 게 상방이면 이게 중립이고요. 하방회전은 이게 하방이어야 확실한 거예요. 근데 상방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하방으로 보니까 하방회전 했어? 하방회전 했잖아. 뉴트럴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뉴트럴은 뭐예요? 흉추 옆에 스케플라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상방회전 돼 있죠. 상방회전 시켜놓고 근육을 크게 만들어. 편법이죠. 근섬유를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려서
긴장시키는 패턴. 그러니까 스캐플라가 상방회전돼 있으면 팔이 안 붙어요. 절대 안 붙어요. 스캐플라가 상방회전이 돼야 내전이 되는 거예요. 스캐플라가 벌어져 있는데 팔을 내리려고 그러면 안 모아져. 이건 뭐다? 스캐플라의 상방과 하방의 문제예요. 근데 골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반을 고관절 플렉션을 하는데 골반이 안 움직여. 골반이 후만이 안 되고 익스텐션 할 때 전만이 안 돼. 그럼 가동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죠. 또 양반대를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양반대를 안 되는 분 대부분 내전근만 막 스트레칭 하려고 그래. 내전근 어디 붙어 있죠? 골반에. 골반이 EX 벌어져야만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골반이 벌어지는 건 생각을 안 해. 골반은 뭐 때문에 짧아져요? 복부 근육 때문에 타이트해져요. 복부 근육이 긴장돼 있으면 골반이 안 열려요. 예를 들어서 복부 이만 때문에 복부 나온 사람 전방이 있죠. 그럼 전방 경사 있는 사람들은 다리가 잘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로 픽스가 된 거예요. 고정. 더 잘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픽스가 되는 거지.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절의 패턴에 따라서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예를 들어서 스캐플라를 올려놓고 목을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스캐플라 한쪽 올려놓고 목 회전시켜보세요. 반대쪽 돌려보세요. 긴장되죠? 어깨를 다시 내리고 돌려보세요. 그럼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목이 잘 돌아가요. 그럼 목이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깨가 올라간 것 때문에. 견갑 허근이 긴장된 것 때문에. 그게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수동능동 불충분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수동능동 불충분은 그러니까 윗관절이나 아랫관절에서 먼저 긴장이 돼 있으면 하위관절이나 상위관절에서 제한을 시켜버려요. 못 움직이게. 예를 들어서 손목을 플렉션 시킨 다음에 팔꿈치 움직여보세요. 손목을 플렉션 이빨 시킨 다음에 팔꿈치 움직여보세요. 자연스럽나요? 뻑뻑한가요? 뻑뻑하죠? 그렇죠? 근데 손목을 쓰지 않고 당연히 팔을 움직이면 자연스럽죠. 근데 만약에 손목이 꽉꽉 긴장된 사람이라면 엘보 움직임을 강하게 쓰겠죠. 그 강하게 쓴 사람이 골프 친다면 엘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손목에서 이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손목이 뻑뻑하고 손가락이 뻑뻑한 사람이 이두가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게 기능의 교집합이에요. 기능의 교집합. 손가락이든 손목이든 다 어디로 오냐면 상완골의 위쪽에 와요. 아래쪽에 내치기로 와요. 그래서 엘보 플렉션의 교집합이 있어요. 근데 상완 이두근은 뭐죠? 엘보 플렉션의 주동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두가 약하면 엘보 플렉션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해야 돼. 그럼 뭘로 쓰겠어요? 손목이나 손가락 위에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두 컬 하실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덤벨 컬 하면 왜 이렇게 전환에만 힘이 들어가?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이두를 못 쓰고 전환으로 엘보 플렉션 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손목이 당연히 뻑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관점이에요. 기능의 교집합. 같은 기능인데 하나의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상위 관절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수동과 능동 불충분을 적용한 이론의 패턴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손가락이 아파하신 걸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손 아픈 거를 2두 운동에서 많이 잡아드린 경우도 있고 또 3두 운동에서 익스텐션 잡아드린 경우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엘보를 볼 때 외치기든 내치기든 볼 때 2두의 움직임과 3두의 움직임을 해결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 손목 리스트 움직임도 만들어내지만 그래서 분석을 하죠. 어디가 문제인지를. 그런 문제로도 엘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또 흡기. 이거 좀 저희 중요 포인트예요. 이완을 할 때는 마셔요. 이완을 할 때. 그 다음에 수축을 할 때는 후 뱉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가슴 운동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슴 운동할 때 어떻게 하죠? 마시죠. 대응을 늘리죠. 그럼 앞으로 밀 때는 후 하죠. 근데 거기서 다시 등 운동할 때 어떻게 하죠? 후. 뒤로 당기죠. 근데 대흉근은 늘어났는데 지금 광배근은 짧아져 있죠. 근데 호흡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흉근을 늘릴 때는 마셨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광배근을 당길 때는 어떻게 해요? 후. 다시 광배근이 늘어날 때는 마시죠. 맞나요?
다시 가슴 운동할 때는 후. 그렇죠? 마실 때는 대흉근이 이완되고 똑같은 동작이에요, 팔은. 근데 팔을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는 광배근을 마시고 이완. 당길 때는 후. 팔의 움직임은 똑같아요. 호흡을 안 하면 똑같아요.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은 똑같아. 뭐에 따라서? 호흡에 따라서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집중. 집중. 똑같이 해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후가 아니라 마시면서 팔을 뻗어보세요. 가슴의 힘보다는 등이 늘어날 거예요. 반대로 후 하면서 팔을 당겨보세요. 후. 등에서 힘이 들어가죠. 반대로 호흡을 앞으로 밀면서 후 해보세요. 후. 가슴이나 팔에 힘이 들어가겠죠? 다시 마시면서 팔을 당겨보세요. 가슴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가동성이 제한이 있을 때는 긴장될 수 있어요. 그럼 호흡도 같이 멈출 수가 있어요. 또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그래서 흡기할 때는 이완에 집중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호기할 때는 수축에 집중시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는요 안정시 호흡이 있고 강제 호흡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중립이 보통 없다 그랬잖아요. 흡기하고 호기로만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호흡이에요? 강제 호흡. 100m 뛰기 할 때 호흡. 근데 이렇게 계속 호흡을 하면 긴장을 해요? 안 해요? 하죠. 100m 뛰기 할 때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심장 박동을 빨리 뛰게 만들죠. 근데 계속 빨리 뛰면 사람 죽어요. 죽어요. 어떻게 돼요? 자율신경계가 조절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뭐를? 호흡 조절이 되면서 밸런스를 맞췄을 때 우리 호흡이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됐을 때 릴렉스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호흡에 의해서 우리는 긴장시킬 수도 있고 이완시킬 수도 있어요. 또 근육의 움직임에서는 수축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완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정시 호흡할 때는 심호흡 한번 가볍게 마셔보세요. 깊이. 원위치 해보세요. 후 하죠. 이때 후예요? 중립으로 가는 걸까요? 이게 마이너스 0 플러스로 봤을 때 가볍게 마셔보세요. 늘어나죠? 다시 뱉어보세요. 후. 그럼 0으로 돌아오는 거죠. 0. 다시 가볍게 마시고 지금 0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볍게 마시고 세게 뱉어보세요. 이게 호기가 되는 거예요. 호기의 기준이 복직근이 당긴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마실 때는 호흡근들이 수축을 한다고 배워요. 맞나요? 호흡근이죠. 호흡근은 뭐예요? 호흡근의 개념은 다 당기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호흡 가볍게 마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몸이? 늘어나죠. 근데 그거를 세게 마셔보세요. 그럼 긴장을 하죠. 그럼 사각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한번 당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수축이냐 이완이냐에 따라서 호흡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수축이냐 이완에 집중할 거냐 수축에 집중할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운동, 저희가 도수운동, 컨트롤 할 때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호흡이 짧으시면서 자꾸 긴장을 시켜요. 긴장시키는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릴렉스 시키는 패턴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통증 관리는 과긴장된 근육을 회복을 하는 게 똑같죠. 근데 저희는 예를 들어 IT밴드, 장경인대죠. IT밴드 뭉치면 어떻게 푸세요? IT밴드 뭉치면 포뮬러로? 그렇죠? 얘는 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IT밴드가 장경인대야? 밴드가 리가먼트예요? 밴드는 리가먼트는 아니죠. 리가먼트라고 써있죠. 왜 밴드예요? 텐던이기도 하고 리가먼트기도 하고 일리아크하고 티비아를만 보면 인대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엔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줄도 돼. 그러니까 인대성 힘줄이기 때문에 야 얘는 힘줄도 아니고 인대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밴드라고 해. 라고 의학용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장경인대라고 해버려. 그것도 이론인 거예요. 인대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배우잖아요. 그럼 장경인대 회복 안 되지. 포기해야지. 근데 장경인대는 대퇴근막 장근에 보통 붙어있고 내외전했을 때 IT밴드가 긴장이 많이 돼요. 그럼 내외전의 플렉션이거든요. 대퇴근막 장근이. 그러면 반대작용이 뭐죠? 외외전. 외외전에 신전시켜주는 근육이 이상근이나 대둔근.
그런 근육들에 의해서 톤을 밸런스를 맞춰주면 대퇴근막 장근이 오히려 잘 풀어질 수 있고, 또 골반 자체가 ASIS가 내외전이 되면 고관절도 같이 따라가서 내외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리 꼬신 분들 보면 좌골결절이 벌어지면서 IN 되거든요.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내외전이 되거든요. 골반이. 그렇게 되면 그 상태 픽스가 됐어. 그래서 IT 밴드가 긴장된 거라면 좌골결절을 잡고 당겨줘야만 IT 밴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게 케이스별로 나온 거예요. A는 빕니다라고 거긴 나오지만 사실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저희한테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또 근 가동성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관절 가동성 ROM은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근 가동성은 뭐냐면 주동근의 수축과 기랑근의 이완 범위를 저희는 근 가동성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해부학 자세에서 주동근의 수축까지를 기능으로 보지만 우리는 기랑근으로서 이완도 기능으로 봐야 돼요. 왜? 기랑근이 수축을 하려면 얘가 늘어나줘야 되니까. 얘가 안 늘어나면 수축이 안 돼요. 근데 긴장은 돼요. 긴장이 수축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본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동근이 수축해서 관절이 움직이려면 대흉근이 반드시 늘어나줘야 돼. 근데 웨이트 할 때 대흉근의 운동을 여기서 이렇게 수축 요만큼밖에 안 내려. 그럼 이게 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가동성 그만큼 못 쓰는 거예요. 만약에 야구 선수한테 그런 식으로 웨이트 알려줬다. 그럼 그 트레이너는 사형감이야. 왜? 야구 선수는 이만큼 늘려가지고 최대 늘려서 최대 던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웨이트 시키면 얘의 가동성은 짧아져서 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히려 손상을 유발시키는 패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신장성 수축으로 따지면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뒤로 수축하고 앞으로 수축하고 이렇게 던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장성 수축과 고치성 수축이 반드시 옳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없다라고 하기엔 너무 건방진 말이고 그동안 다 그렇게 써왔는데 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렇죠?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건방진 소리고 아닐 수도 있다. 꼭 신장 수축이 패턴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동성은 근 가동성까지 해서 ROM을 만드는 걸 포커스로 두고 있다. 관절의 움직임은 근육의 기능이 근섬유 수축과 이완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관절의 기능은 근육의 올바른 패턴이 주동근의 수축과 기랑근의 이완에 의해서 가동 범위를 확보해야 된다. 왜? 이 근육은 대흉근은 주동근으로서 수축도 해야 되지만 기랑근으로서 이완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얘가 이완이 안 되면 주동근의 수평 외전을 쓰는 승모근이라든지 델토이드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죠. 수축을 못 해줘. 마이너스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산수를 넣으세요. 산수 수학도 아니에요. 0 마이너스 플러스는 산수잖아요. 마이너스 이게 0이죠. 0. 그럼 앞으로 가는 건 뭐예요? 플러스. 그럼 내리는 거는 0인 거예요. 뒤로 가는 게 수축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다시 오는 건 0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그냥 0인 거지 내전이라고 보기엔 조금은 애매하다. 왜?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의 작용을 뭐라고 불러요? 해부학적 자세에서의 부착지로 이동인데 여기서 여기는 아직도 멀어져 있잖아요. 광배근 따지면 이두근과 안쪽에서 7번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도 늘어난 상태 아닌가요? 왜 늘어나는데 이게 수축이야? 수축의 개념이 뭐예요? 액틴 마이오신이 모아지는 게 수축인데 아직도 늘어나 있는데 이걸 왜 수축이라고 불러? 긴장됐으니까. 그래서 긴장과 수축을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긴장은 수축이 아니에요. 그냥 긴장한 거지. 근막은 늘어나도 긴장, 짧아져도 긴장. 배가 나온 사람도 긴장, 배가 들어간 사람도 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긴장을 가지고 수축과 이완 구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강화가 있고 긴장이 있죠. 우리가 재활하면 강화해야 된다고 그러죠. 의사 선생님들. 무릎 아프면은 허벅지 근육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바디빌더는 강한데 왜 무릎이 아프지? 그렇죠? 바디빌더가 200kg로 운동하던 사람이 다쳤어. 그럼 강화를 몇 킬로로 해야 돼요? 201kg 하면 좋아질까요? 300kg 하면 좋아질까요?
재활은 강화가 아니죠. 재활의 관점은 뭐다? 회복이죠, 회복. 기능 회복. 무릎을 접었다 폈다 했을 때 안 아픈 것이 재활의 관점이지 근육을 강화한다 그래서 반드시 좋아지지는 않다. 그러면 바디빌더도 완벽한 사람들이어야지. 그렇죠? 역도 선수들은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야지. 근데 역도 선수들도 무릎 아파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러면 다 연골이나 인대나 그쪽으로 또 포커스를 돌려버려요. 그쪽 손상이라고. 근데 걸어서 왔어. 이학적 검사하고 안 맞는 거죠. 리가먼트는 뼈하고 뼈끼리 붙은 거라 뼈가 움직였을 때 통증이 무조건 나타나요. 그 패시브든 액티브도 무조건 통증이 나타나요. 못 걸어와야 돼. 인대가 다치면. 발목 빈 거 생각해 보세요. 접질렀어. 괜찮네. 그럼 근육이 놀란 거죠. 접질렀어. 부었어. 팅팅 부었어. 그러면 발목을 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발목은 그런데 무릎은 안 그러네? 희한하네?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골격근의 구조는 비슷한 원리로 생각을 해야지 무릎은 그런데 발목은 안 그러고 발목은 그런데 무릎은 안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강화의 관점은 두껍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마라톤 허벅지가 좋은 거예요? 100m 허벅지가 좋은 거예요? 강화의 관점을. 그렇죠. 선생님은 100m로 웃을 수 있죠. 저는 오래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100m 근육은 오히려 근섬유가 이형 근섬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의 관점 애매한 거죠. 재활이 강하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유연성이 좋은 건 강화가 아닌가? 유연성 좋은 것도 강하죠. 스포츠 선수의 인저리를 예방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유연성이에요. 축구 선수가 태클했는데 유연성이 안 늘어나면 햄스트링이 다 찢어지죠. 그렇죠? 유연성 회복이야. 그럼 유연성이 좋아진 것도 강화의 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강화의 관점은 뭐예요? 두껍게. 그렇죠? 두껍게라는 인식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두껍게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강화는 긴장을 시켜야 돼. 그렇죠? 자극에 집중하고 긴장을 해야 돼. 그럼 긴장은 수축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어나도 긴장을 해. 모아도 긴장을 해. 그럼 늘어나도 긴장, 짧아도 긴장이면 이 긴장은 수축하고 연관성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긴장은 수축은 뭐냐면 이게 수축이에요. 액틴 마이오신이 크로스된 게 수축이에요. 근절이 모아진 게 수축이고 멀어진 건 이완이에요. 그래서 이두를 모으면 당연히 이두는 짧아져 있겠죠. 그럼 3두는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팔을 내리면 0. 그럼 3두가 수축이 됐을 때 2두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거를 들었어. 올라갈 때도 힘들어가고 내려갈 때도 힘들어가. 그러니까 구심성 수축, 신장성 수축. 없으면은 수축과 이완이고 들면 그거라고 그것도 의아해야죠. 이 등거가 뭐예요? 장력이에요. 긴장. 지금 제가 텀블러 들었지만 선생님이 20kg짜리 앞에 있다 생각하고 걔 들려고 해보세요. 벌써 내 손에서는 긴장을 하고 잡죠. 20kg 잡을 때, 이 정도쯤이야.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힘이 너무 세가지고, 대부분 뭐예요? 그 무게에 따른 긴장을 하면서 손문을 잡죠.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시키는 패턴이어야지, 긴장을 한 상태에서 올라갈 때도 힘, 내려갈 때도 힘. 그게 호흡하고도 연관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어차피 할 거 지금 다 가는 거예요. 호흡을 후 하면서 올려보세요. 팔 접어보세요. 후. 마시면서 내려보세요. 힘 긴장해야 안 해요? 별로 안 하죠? 근데 호흡을 참고 해보세요. 호흡을 아예 안 하고. 어때요? 팔 내릴 때 어때요? 긴장하죠? 그렇죠? 아까처럼. 마시면서 내리면 긴장을 안 하고 내리죠. 근데 호흡을 안 하면 3두에서 땡기죠? 이 말은 뭐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지치죠. 지치다 보면 호흡이 딸리죠. 호흡이 딸리다가 무산소가 돼버리면 신장소 수축과 구신소 수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그 전에는 운동이 안 된 걸까요? 호흡 패턴 일정했을 때는 이럴 때는 운동이 안 된 걸까요? 그럼 마라톤 운동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마라톤은 달리기가 아니야. 운동이 되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근데 마라톤도 일정하게 뛰잖아요.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뛰는 게 마라톤의 패턴이면 육상 경기는 가속도가 붙으면서 호흡을 안 하면서 뛰니까 무산소성 운동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쓰기 위해서는 호흡을 안 하면서 빨리 쓰는 패턴도 있지만 호흡을 안 하면서 운동했을 때 패턴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바디빌더 허벅지하고요, 스쿼트하고 역도의 스쿼트하고 뭐가 차이예요? 근데 기능은 다르지 않아요? 바디빌더도 점프 잘해요, 못해요? 생각보다 잘 못해요. 생각보다예요. 점프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점프를 잘 못해. 근데 역도 선수들은 대부분 잘해. 근데 역도 선수들은 내려갈 때 마시면서 올라올 때 힘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바디빌더들은 내려갈 때도 이러고 내려가요. 그러면 점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점프할 때. 선생님 한번 점프 한번 해보실까요? 마셨다가 그냥 편하게 점프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점프 해보세요. 그렇게 점프하는 거랑 호흡을 하지 않고 점프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때요? 호흡을 참고 했을 때 점프하는 느낌이 어때요? 무겁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운동을 그런 식으로 무산소 패턴으로 내려갈 때도 긴장, 올라갈 때도 긴장을 해서 만약에 운동을 했으면 실제 내가 점프할 때 그 패턴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역도 선수들은 그 무거운 걸 들어도 스네치하고 들기 위해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스피드가 엄청나게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첩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역도 선수들은, 바디빌더들은 그 무게만 들면 되죠. 그러니까 완전 100% 무산소를 써요. 이완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신장한다고 힘이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패턴상으로는 뭐다? 앞을 늘리고 앞을 모아주는 패턴으로 쓰는 게 스쿼트죠. 스쿼트가 돼야 정상인 거죠. 이 패턴으로 보면 공 던지기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뒤로 던지고 앞으로 던지고. 파워가 실릴까 안 실릴까요? 안 실리죠. 고무줄을 이빨에 당겼을 때 내가 늘린 상태에서 얘가 튕겨나가는 힘으로 파워가 실리는데 당기는 데 힘주고 늘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놔버리면 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워는 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와야 돼요. 조절. 근육을 늘렸다가 근육을 폭발적으로 수축을 해야지 파워가 생기는 거지 그냥 힘만 세다고 해서 파워가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파워랑 스트레스랑 달라요. 근력이랑 파워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힘만 세다고 강화만 시킨다고 해서 절대 재활에 성공할 수가 없다. 특히 그러면 물리치료사들 직업 다 잃어야 돼요. 재활이 강하면 물리치료사 몸 보세요. 바디빌더에 가면 안 되지. 바디빌더가 훨씬 더 전문가죠. 그렇죠? 근데 피트니스는 스트롱 개념이 많지만 물리치료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회복 관점으로 재활을 접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긴장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긴장이 많죠. 정의도 이렇게 나와. 나무 위키 요즘 네이버에 지금 나오잖아요. 사람이나 신체 조직의 수축. 긴장을 수축으로 여기도 표현해요. 근데 흥분이라고 표현해요. 흥분된 상태. 쭉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긴장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반응한다. 교감신경계가 반응.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골격 끊는 무슨 신경에 영향을 받아요? 척수신경. 그렇죠? 얘 교감신경은 무슨 신경이에요? 자율신경. 어? 어? 저만 그래요? 근육이 긴장이면 수축이면 근육의 기능인데 왜 교감신경에 영향을 받지?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척수신경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척수신경이 뭐야? 감각신경으로 올라가서 운동신경으로 내려와서 얘네가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긴장은 교감신경이야. 근데 긴장은 수축이야. 뭔가 말이 안 맞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교감신경이 뭐다? 자율신경계가 근막 조절할 때 많이 써요. 여기서 갑자기 제가, 하면 깜짝 놀라죠. 이게 근육의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근막이 긴장하는 거예요? 근막이 긴장하는 거죠. 선생님이 호랑이를 봤어. 엄마!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게 근막이 긴장하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근막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게 자율신경 영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 흥분이 되면서 근육을 빨리 쓰게끔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근막을 긴장시키는 거와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하고 개념은 다를 수 있다. 항상 저는 가정입니다. 수 있답니다. 입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긴장은 다음 같은 의미를 가진다. 위키백과 똑같은 근육, 긴장, 근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축 흥분의 상태. 그러니까 정의로도 보통은 요 수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긴장은 수축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막의 긴장과 근육의 수축하고는 조금 구분할 필요성은 있다. 뭔가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법칙이 아닌 거지. 누구나 맞게끔 해야 되죠. 누구나 떨어뜨리면 만류포트가 떨어지면은 뭐 맞아. 100%가 맞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게 나오면 이거는 이론에 속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라는 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론은 세월에 따라 언제든 뒤집어질 수가 있죠. 왜 갈릴레오도 그랬잖아요. 지구가 네모나다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지금은 다 동그란 거 알면서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또 이론에만 임상을 맞추지 말고 마사지 하면 풀려가 아니라 이걸 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풀 때는 풀고 운동시킬 때 운동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좀 변화시켜서 임상에 따라 이론을 변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결과는 같아도 원인은 다를 수도 있는 게 케바캠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죠. 허리가 아팠는데 내가 오늘 기립근을 열심히 풀었더니 너무 좋아지셔서 재등록하셨어. 근데 똑같은 환자 왔는데 허리를 막 마사지했더니 더 아파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사지 할 때 요방연근을 진짜 잘 풀었어요. 열심히 풀어드렸어요. 다 고객이었어. 내일 출장 가야 되는데 좀 풀고 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전화 오셨어요. 선생님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갔어요. 그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좋게 만들려고 해서 열심히 풀었는데 그 푼 게 오히려 이 사람을 해를 입혔다면 안 하니만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한 압으로 풀려고만 하지 마시고 뭔가 왜 뭉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더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